안녕하세요. 디스커스TV입니다. 디스커스TV는 디스커스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영상에 담아 누구나 편안하게 물멍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스커스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물생활 왕초보자들이 디스커스 키우기에 도전하는 방법과 물잡이를 끝내고 분양받기 위해서 건강한 디스커스를 구별하는 방법, 기준, 그 다음에 입수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받은 디스커스들이 내 수조에서 예쁘게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 그게 뜻대로 참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디스커스의 질병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고 증상은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먼저 예방이 중요하겠죠. 아픈 상태를 보고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디스커스가 또 아프고 이렇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약이나 제멋대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약, 저 약을 처방하게 되면 디스커스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득이 아니라 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장드리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반드시 디스커스가 아플 때에는 수산질병관리원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고 수산질병관리원 물고기 의사라고 하죠. 그래서 꼭 그런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씀을 먼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질병 예방법과 질병이 왔을 때 대처하는, 그러니까 수산질병관리원에게 까지 알려주기 전, 그러니까 응급처치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국내외 디스커스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제가 경험한 바를 토대로 초보자들을 위해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디스커스의 질병에는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의 상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준이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디스커스를 입문할 때에는 이렇게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이 없고 굉장히 어렵게 풀이해가지고 이 약을 써라 저 약을 써라 카더라 이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자들 꼭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이 오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지 질병이 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디스커스를 키우려면 최소 두자 광폭, 가로 60cm, 폭 45cm, 높이 45cm, 이게 최소 기준입니다. 이 기준보다 작으면 디스커스가 질병이 빨리 오게 되고 성장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어항 크기를 적용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과력이 완성되기, 자연적인 생태계가 완성되기 전에는 물리적으로 환수를 자주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 준 거, 디스커스가 똥 싼 것들을 다 이렇게 사이폰으로 긁어내고 하루에 한 20% 내외로 환수를 매일 해줘야지 디스커스가 적응도 빠르고 자라는데 탈이 없게, 질병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게을러져 가지고 2, 3일 환수를 안 해줬다 했을 때는 분명히
디스커스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나 아파요 하고요. 그래서 환수는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꼭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온도 차이, 환수할 때 온도 차이가 없게 똑같은 물로 하루 정도 받아둔 물로 이렇게 환수를 해주면 좋고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75리터짜리 큰 플라스틱 통 이것을 밑에 바퀴 달린 거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격한 이제 환경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디스커스 이제 키우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수조에 넣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수조로 옮기고 또 저 수조에 넣었더니만 또 애들이 싸운다고 또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자주 어항을 옮겨 다니면 디스커스가 적응을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스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질병이 오기 전에 조금 이렇게 그 움직임도 부자연스럽고 먹이도 전에처럼 많이 안 먹고 했을 때에는 소금육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천일염을 쓰셔야 되는데 요즘 천일염 값이 완전히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디스커스를 위해서 천일염을 두자 강폭 어항에 한 컵 내지 한 컵 반 정도 그냥 부시면 됩니다. 부어놓고 온도를 지금 있는 내가 만약에 30도라고 그러면 한 32도 3도 정도로 2, 3도 정도 좀 올려주셨다가 하루 정도 지난 후에 다시 30도로 낮춰주시면 또 온도 이렇게 조종하는 게 뭐 힘들다 그러면 일단은 소금만이라도 넣어주시는 게 질병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이 컨디션을 좋게 해주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 소금은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이다 하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병이 아니라 이제 황당한 경우를 이제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디스커스 뚜껑이 없어가지고 디스커스가 펄쩍 뛰어가지고 밖으로 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오래 키워가지고 디스커스가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면 뭐 뛰어나올 일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처음 이제 디스커스를 수조에 넣고 키울 때에는 반드시 뚜껑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키우다 보니까 비실비실한 아이한테 자꾸 눈이 가가지고 얘 언제 살아나나 그러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잘 먹고 잘 놀던 애가 갑자기 들어누워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급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건 뭐 전염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죽은 아이 잘 용궁 갈 수 있도록 땅에다 이렇게 묻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커스가 아픈 원인은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수질입니다. 수질. 아직 물이 완전히 자연 생태계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먹이를 많이 준다든가 물갈이를 뭐 게을리 한다든가 하면 이 수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깨진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디스커스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수질이 물이 좋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환수는 늦어도 이틀에 한 번은 20%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요. 찌꺼기들 다 슬러지, 그 다음에 똥 이런 것들 다 빨아내 주시고 똑같은 온도의 물로 갈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이렇게 수조에 생태계가 잡히기 1년까지는 참 아픈 아이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해준다고 해도 이상하게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아픈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1년이 지난 후부터는 그 아픈 아이들이 별로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조에 자연 생태계처럼 순환 사이클이 똥을 먹게 되면 이제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거를 또 그 박테리아들이 먹어가지고 아질산염으로 만들고 아질산염을 우리가 또 치워주고 환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이클이 자연히 돌아가게 되면 크게 사실 문제가 없고 질병 예방법에 참 좋은데 이게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라도 환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환수를 자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잘 잡힌 상태에서는 환수를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는 저 메인 수조는 한 4년이 된 수조인데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20% 물갈이를 해주더라도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내에 수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디스커스를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디스커스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부자 광폭 어항에 3마리에서 5마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더 넣게 되면 매일 환수를 뭐 50% 이상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자연 생태계가 잡히지가 않거든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빨리 내 수조를 장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하게 키워보시라. 그래서 점점 이제 물이 잡혀가고 만일에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항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잡이가 좀 빨라지고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어항에 있는 스펀지 여광기를 하나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물도 내 어항에 있는 물을 이제 한 반 정도 채워주고 그러면 그거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주 물이 빨리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수조를 설치하고 어쩔 수 없이 1년간은 이런 뭐 아픈 애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그 물고기를 디스커스를 키우는 노하우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병도 있구나 경험해 볼 수 있는 어떤 1년이 참 어려운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스를 키우는 사람들이 1년을 못 넘기고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1년 동안은 내가 한번 고생해서 키워보고 아름다운 디스커스를 보기 위해서 내가 좀 수고를 하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디스커스를 이쁘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환수는 매일 20% 내외 그 다음에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은 50% 그렇게 환수를 해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수질이 나빠서 오는 질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눈이 툭 튀어나온다든가 눈이 뿌여진다든가 그다음에 또 뭐 지느러미가 이렇게 녹아내린다든가 곰팡이가 쓴다든가 이것도 다 수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약 처방을 해서 고친다 하더라도 수질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되고 다시 재발 몇 번 되게 되면 그 디스커스는 이제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데 이 물의 중요성, 물이 좋아야 한다 하기 위해서는 1년 자연 사이클이 잡혀지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환수를 한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한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천적으로 유전자가 DNA가 안 좋은 경우에 질병을 유발하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든가 이럴 때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수산질병관리원의 처방을 받아도 안 낫는다. 그러면 걔는 살아나기가 참 힘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균성 질병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생충들이 몸에 붙어서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세균성 질병과 기생충에 전염이 됐을 때에는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균성과 기생충이 또 알을 낳아가지고 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아이들이 먹고 그것이 번지기 때문에 전염이 매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격리시켜줘야 합니다. 격리 방법은 별도의 수조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별도의 수조가 없으면 왜 다이소 같은 데에서 리빙박스 이런 거 있죠. 크다란 거 그걸 예비로 하나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내 수조에 있는 물을 거기다 채우고 아이들을 빨리 격리시키고 빨리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에어레이션과 산소 공급은 꼭 해주셔야 되고 물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히터 이건 꼭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격리할 수조라든가 플라스틱 이게 작게 되면 그 온도계에 쓰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니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 미니 온도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런 그 증세를 수산질병관리원에게 도움을 받아서 빨리 처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한 번 질병이 오게 되면요, 질병이 오는 게 뭐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신호도 보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질병이 오래 걸리면서 질병이 어느 정도 이제 성숙이라고 할까? 하여튼 진행이 된 다음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좋은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산소 공급, 그 다음에 소리, 빛,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어항에다가 내 멋대로 판단해가지고 이약저약 막 넣어가지고 약물 과다 복용, 디스커스도 약물 과다 복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유증이 오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먹이도 잘 안 먹게 되고 질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약을 쓰는 바람에 부작용만 더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아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마리수를 키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과밀 조그만 뭐 두자광포에다가 뭐 10마리 뭐 이렇게 키우겠다,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의 문제도 있고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싸우는 경우, 그래서 상처가 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상처가 났을 때 조금 이제 두고 보시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상처 치료 그런 어떤 부작용이 많이 없는 약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이제 넣어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항 저 어항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이들을 막 옮기다 보면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프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 첫째, 관찰을 잘 하셔야지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키우는 디스커스들이 잘 있는지 관찰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제일 먼저 오는 신호가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검게 변하는 거. 그래서 몸 색깔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디스커스는 몸 색깔이 변하는 이유가 질병이 와가지고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호색의 개념으로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검게 건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산란을 하겠다, 발정이 막 났다. 그래서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울 때에는 몸이 검해집니다. 그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니까 얘가 알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왜 몸이 시꺼매졌어요? 왜 건변이 왔어요? 이거 병 아닙니까? 절대 그거는 병이 아니라 대사 촉진을 하기 위해서 디스커스들이 암수가 똑같이 몸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암수 중에 어떤 녀석이 더 검게 변할 수도 있고 거의 안 변할 수도 있는데 몸이 검해져야지만 산란하고 방정해가지고 부화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이나 온도의 급변으로 몸살이 왔을 때에도 이제 몸이 좀 검해지게 되고요. 조명이 또 너무 밝을 때에도 디스커스가 검해지기 때문에 조명은 그렇게 아주 밝게 해줄 필요가 없이 내가 관상하기에 보기 좋게 보다 조금 이제 어둡게 해주시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병의 종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신경성 질환, 노이로제, 그 다음에 식욕부진 이런 것들이 오는 신경성 질환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이 악화되면 이제 피부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에 구멍이 뚫어지는 홀인헤드라든가 지느러미가 썩는다든가 파바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 아니면 눈이 또 뿌옇게 변하는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상처, 동료들끼리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상처가 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영역 다툼을 하기 위해서고, 그럴 때 이제 피해 다니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또 히터에 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탱크 어항에 아무 장식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디스커스가 한번 팍 움직일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럴 때 이제 뾰족한 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상처가 나니까 그런 가급적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 질환이 왔을 때에도 이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거 고치기 힘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이 이제 질병의 유형 중에 속하는데요. 어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가미 흡충증입니다. 아가미에 이 기생충들이 감염돼 가지고 아가미를 닫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가미가 이렇게 벌떡벌떡 이렇게 하면서 속이 다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아가미 흡충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수산질병원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처방 받은 대로만 해주셔야지 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생충, 병균이나 기생충이 감염됐기 때문에 필히 약을 처방받아서 쓰셔야지 됩니다. 또 이제 헥사미타증, 카피라리아증, 이게 장내에 기생하는 현모충의 일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디스커스가 쇠약할 때, 디스커스가 건강하면 잘 안 걸립니다. 근데 쇠약해질 때 걸리게 되고, 또 산먹이만을 들 때, 그럴 때도 이제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내에 생기는 이 질병은 참 치료하기가 어렵고요. 증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흰똥을 싸는 겁니다. 흰똥을 싸게 되면 고치기 참 어려운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온도를 35도로 올려주는 겁니다. 무조건 35도로 올려줘가지고 일주일 버틸 수 있도록 버티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데요. 이 방법은 뭐 크게 약부작용도 없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거라고 그냥 추천이라기보다는 정 안 될 경우에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에는 수산질병원에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강조합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의 처방을 받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뭘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부담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부와 아가미, 그 다음에 지느러미에 기생하면서 충혈되는 그런 병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증상에 맞는 그 약을 좀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눈에 생기는 병, 파바이, 그 다음에 눈이 뿌옇게 되는 거, 이런 것도 시중에 이런 거 나와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들을 처방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약들, 그런 약들은 그냥 뭐 감기약처럼, 사람이 감기약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정량만 투여해 주시면 효과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곰팡이가 피었다든가 아가미가 좀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든가 입이 이렇게 곰팡이병이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감기약 같은 그런 약을 처방을 빨리 초기에 하시게 되면 효과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꼭 그 용법에 따라 이렇게 파는 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또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균을 맞닥뜨렸을 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갈변이 일어나고요, 디스커스 이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이게 일종 뭐 그 인터넷 보시게 되면 뭐 균충돌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수조에 있던 아이들인데 새로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넣었을 때, 그러니까 사전에 검역, 아무리 검역을 잘하더라도 또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검역밖에는 없는데, 검역하더라도 또 이렇게 균충돌이라는 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빨리 처방받아서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치료되는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빨리 항생제 처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항생제 그런 거를 사전에 수산질병관리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잘 조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비상약으로 새로운 아이들을 투여할 때에는 비상약으로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머리가 뚫어지는 병, 구멍이 송송송송 이제 나고, 처음에는 이제 곰팡이 같은 게 피었다가 거기 구멍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올 때에도 거기에 맞게 약을 쓰셔야지, 그냥 놔두면 점점 번져가지고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커스가 기생충이 머리에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원인보다는 뭐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 처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꼭 약을 써야지만 낫는 병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병들에 대한 것도 미리 조금 이제 수산질병관리원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제 감기약 수준의 시중에서 파는 그런
약을 써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대로 잘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고칠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미쳐서 날뛰는 병입니다. 저도 경험을 초창기 때 그러니까 물의 사이클이 수질이 완전히 안 잡혔을 때 가끔 일어나는데요. 전염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갑자기 뭐 벽에다 쾅 부닥친다든가 막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든가 이렇게 자기가 뭐 어쩔 줄 모르고 하다가 푸썩 바닥에서 숨만 가쁘게 또 쉬고 있다가 또 그렇게 멀쩡하게 또 일어나서 다녀요. 그러다가 또 꽝 하고 병변을 밟는다든가 이런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글쎄요, 저는 3번을 경험해 봤는데 다 영국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오면 빨리 걔도 격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생균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흰 곰팡이들 상처가 난다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느러미 썩은 병 이런 것들은 감기약 처방 정도로 날 수 있으니까요, 빨리 발견하자마자 처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전병은 수온 30도 이상에서는 백전병이 살지를 못하는데 그 낮은 온도에서 이제 사육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발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백점이라는 게 하얀 점들이 막 이제 피부에 생긴다고 그래야죠. 백전병인데요. 이건 수온을 30도 정도 올려주시고 이것도 뭐 시중에서 파는 처방받지 않아도 사서 쓸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처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커스가 다른 열대어들은 별로 그런 거 이렇게 이렇게 막 잡아먹기도 하고 이러는데 뭐가 있냐면 프라나리아, 그 다음에 이제 거머리, 히드라 이런 거에 디스커스가 아주 예민하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디스커스 TV에서는 강조드리는 게 함부로 약을 쓰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뚜렷한 증상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감기약 수준의 초기일 때 그거는 한번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그런 게 아니라 뭐 피부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세균성에 의한 것들, 그거는 반드시 수산질병관리원의 처방을 받고 그 처방대로 케어를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뭐 100%다 살아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게 얽혀가지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타고난 DNA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얽혀서 오기 때문에 제일 전문가의 처방을 받고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경험으로 디스커스가 이럴 경우에는 참 살기가 힘들구나 하는 이제 경험담으로 삼아주시고 노하우를 쌓아가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 무거운 주제 디스커스에 예뻐야만 되는데 다음에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아픈 애들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관찰을 해가지고 발견을 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수조에 자연 생태계 사이클이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환수 믿으시면 그거는 큰 질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기 때문에 환수는 꼭 매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네요. 참 디스커스가 보는 만큼
또 그만큼 또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속담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 뭐 이런 속담인 것 같은데요. 디스커스를 1년 이상 키우다 보면 질병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전문가의 매니아의 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니까요. 1년간이 저도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용군 가는 애들도 봐야 되고, 뭐 작은 열대 같으면 그냥 막 뭐 화장실 가서 버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손바닥만하게 이 용군 가게 되면 처음에는 저도 참 징그럽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아이들이 참 만지기도 막 싫고 그렇게 쇼크 온다고 그럴까요? 아주 적은 쇼크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그런 과정을 넘기다 보고 1년, 2년 되니까 이제는 뭐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여도 뭐 소금용으로만 충분해, 아니면 얘는 또 약을 좀 써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마니아의 경지에 오르겠습니까? 디스커스 첫 영상부터 지금 질병에 대한 영상까지 잘 보시면서 잘 한번 예쁘게 키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